10일 뒤 그는 죽었다. 부산포 K9 균열 보고 장군은 왜 막았나? 장군님, 10일 뒤 당신은 죽습니다. 그 한 문장은 부산지방법원 300길 호법정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증인석에 선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그의 이름은 한도윤, 29, 예비역 포병 장교 출신. 현재는 국방과학연구소 협력연구원. 피고인석에는 전직 육군 중장 강태식이 앉아 있었다. 한때 포병의 전설이라 불리던 인물, K9 자주포 실전 배치의 상징 같은 존재였다. 사건은 열흘 전 부산포 인근 군 항만에서 발생했다. 신형 K9 자주포 두문이 비공개 시험을 위해 상륙했고, 그날 밤 시험장 책임자였던 박정훈 대령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군은 자살로 발표했다. 하지만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리고 도윤은 그날 밤 박 대령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인물이었다.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재판장 이수연 부장판사가 물었다. 도윤은 침을 삼켰다. 박 대령님은 시험 사격 데이터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장군님이, 아니, 피고인이 직접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검찰은 강태식이 방산 로비스트들과 결탁해 K9 개량형의 치명적 결함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포신 내구도 문제, 실제 사격 시 폭발 위험이 있었다는 내부 보고서가 존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문제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했다. 도윤은 그 보고서를 직접 봤다고 증언했다. 상륙 당일 부산포 시험장에서 3발을 연속 사격했습니다. 두 번째 발사 후 포신 내부 압력 수치가 기준을 넘었습니다. 박 대령님은 즉시 시험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진행됐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장군님이 전화로 정치 일정이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열흘 뒤 대규모 수출 계약 발표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 열흘, 도윤이 말한 10일 뒤 당신은 죽습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박 대령은 그날 밤 도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윤아, 내가 오늘 선을 넘었다. 열흘 안에 끝날 거다. 그리고 정확히 열흘째 되는 날, 그는 죽었다. 제2부 부산포의 밤 부산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상륙과 전투의 현장이었다. 1592년 왜군이 들어왔던 그 바다. 그리고 2025년 또 다른 상륙이 이루어졌다. K9 자주포는 한국 방산의 상징이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수출 실적은 눈부셨다. 강태식은 그 신화를 만든 장군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시험 상륙은 비공개였다. 도윤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 포신 내부 미세균열 보고서가 한 달 전 올라왔습니다. 1000발 내구 시험 중 640이 발제에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그 보고서는 어디 있습니까? 삭제됐습니다. 검찰은 복원된 서버 로그를 증거로 제출했다. 삭제 명령은 강태식 장군의 개인 비서관 계정에서 내려졌다. 변호인은 즉각 반박했다. 로그인 기록은 위조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시험장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있었습니다. 부산포 항만 CCTV에 찍혔습니다. 법정에 영상이 재생됐다. 밤 22시 13분. 군용 차량에서 내리는 강태식의 모습. 재판장은 화면을 응시했다. 피고인, 이 장면을 부인합니까? 강태식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나는 국가를 위해 일했다. 그 말은 부인도 인정도 아니었다.
제3부 미래의 후손들 검찰의 전략은 단순했다. 이 사건을 단순한 자살 위장 살인이 아니라 구조적 은폐 범죄로 규정하는 것. 도윤은 법정에서 뜻밖의 말을 꺼냈다. 박 대령님은 미래의 후손들을 언급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결함을 알면서도 수출하면 전쟁에서 우리 장병이나 동맹군이 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침묵하면 후손들이 대가를 치른다고요. 그 말은 방청석에 앉은 유족들의 눈물을 터뜨리게 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들은 치명적 결함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내부 이메일이 공개됐다. 수출 계약 전까지 문제 보고 보류. 발신자 강태식. 법정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제4부 11회 공백 박 대령의 사망 전 10일간의 행적이 집중 분석됐다. 1.1차 시험 중단 선언 3.1차 내부 감사 요청 6.1차 청와대 보고 시도팔 1차 휴대전화 위치 신호 부산포 인근 창고 11차 사망 검찰은 창고에서 발견된 혈흔과 탄피를 제시했다. 자살이라면 나올 수 없는 각도. 법의학 감정 결과도 공개됐다. 사인은 두개골 관통 총상, 발사 각도상 자해 가능성은 낮음. 변호인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한도윤 증인은 개인적 원한이 있습니다. 진급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도윤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진급보다 그날 포신이 폭발했을 때 죽을 수 있었던 병사들을 생각합니다. 침묵. 그리고 강태식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저부 선고 부산지방법원 대법정. 피고인 강태식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법정은 숨을 죽였다.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유족의 오열이 터졌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국가 안보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은폐 위에 세운 무기는 언젠가 내부를 향한다. 강태식은 고개를 숙였다. 도윤은 법정을 나서며 부산포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는 잔잔했다. 그는 박대령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도윤아,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게 미래를 만든다. 열흘은 끝났다. 하지만 그 열흘이 남긴 기록은 앞으로 수십 년을 바꿀 것이다. 부산포에 상륙한 것은 단지 K9 자주포만이 아니었다. 진실 또한 그날 상륙했다. 장군님, 10일 뒤 당신은 죽습니다. 그 한 문장은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증인석에 선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그의 이름은 한도윤, 29. 예비역 포병 장교 출신. 현재는 국방과학연구소 협력연구원. 피고인석에는 전직 육군 중장 강태식이 앉아 있었다. 한때 포병의 전설이라 불리던 인물, K9 자주포 실전 배치의 상징 같은 존재였다. 사건은 열흘 전 부산포 인근 군 항만에서 발생했다. 신형 K9 자주포 2문이 비공개 시험을 위해 상륙했고, 그날 밤 시험장 책임자였던 박정훈 대령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군이 자살로 발표했다. 하지만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리고 도윤은 그날 밤 박 대령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인물이었다.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재판장 이수연 부장판사가 물었다. 도윤은 침을 삼켰다. 박 대령님은 시험 사격 데이터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장군님이, 아니, 피고인이 직접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검찰은 강태식이 방산 로비스트들과 결탁해 K9 개량형의 치명적 결함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포신 내구도 문제, 실제 사격 시 폭발 위험이 있었다는 내부 보고서가 존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문제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했다. 도윤은 그 보고서를 직접 봤다고 증언했다. 상륙 당일 부산포 시험장에서 3발을 연속 사격했습니다. 두 번째 발사 후 포신 내부 압력 수치가 기준을 넘었습니다. 박 대령님은 즉시 시험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진행됐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장군님이 전화로 정치 일정이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열흘 뒤 대규모 수출 계약 발표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 열흘, 도윤이 말한 10일 뒤 당신은 죽습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박 대령은 그날 밤 도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윤아, 내가 오늘 선을 넘었다. 열흘 안에 끝날 거다. 그리고 정확히 열흘째 되는 날 그는 죽었다. 제2부 부산포의 밤 부산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상륙과 전투의 현장이었다. 1592년 왜군이 들어왔던 그 바다. 그리고 2025년 또 다른 상륙이 이루어졌다. K9 자주포는 한국 방산의 상징이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수출 실적은 눈부셨다. 강태식은 그 신화를 만든 장군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시험 상륙은 비공개였다. 도윤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 포신 내부 미세 균열 보고서가 한 달 전 올라왔습니다. 1000발 내구 시험 중 642 발제에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그 보고서는 어디 있습니까? 삭제됐습니다. 검찰은 복원된 서버 로그를 증거로 제출했다. 삭제 명령은 강태식 장군의 개인 비서관 계정에서 내려졌다. 변호인은 즉각 반박했다. 로주엔 기록은 위조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시험장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있었습니다. 부산포 항만 CCTV에 찍혔습니다. 법정에 영상이 재생됐다. 밤 22시 13분. 군용 차량에서 내리는 강태식의 모습. 재판장은 화면을 응시했다. 피고인, 이 장면을 부인합니까? 강태식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나는 국가를 위해 일했다. 그 말은 부인도 인정도 아니었다. 제3부 미래의 후손들 검찰의 전략은 단순했다. 이 사건을 단순한 자살 위장 살인이 아니라 구조적 은폐 범죄로 규정하는 것. 도윤은 법정에서 뜻밖의 말을 꺼냈다. 박 대령님은 미래의 후손들을 언급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결함을 알면서도 수출하면 전쟁에서 우리 장병이나 동맹군이 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침묵하면 후손들이 대가를 치른다고요. 그 말은 방청석에 앉은 유족들의 눈물을 터뜨리게 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들은 치명적 결함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내부 이메일이 공개됐다. 수출 계약 전까지 문제보고 보류. 발신자 강태식. 법정의 공개는 점점 무거워졌다. 제4부 10일의 공백 박대령의 사망 전 10일간의 행적이 집중 분석됐다. 1일차 야 시험 중단 선언, 3일차 내부 감사 요청, 6일차 청와대 보고 시도 8일차자, 휴대전화 위치 신호 부산포 인근 창고 11차. 사망 검찰은 창고에서 발견된 혈흔과 탄피를 제시했다. 자살이라면
나올 수 없는 각도. 법의학 감정 결과도 공개됐다. 사인은 두개골 관통 총상. 발사 각도상 자해 가능성은 낮음. 변호인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한도윤 증인은 개인적 원한이 있습니다. 진급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도윤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진급보다 그날 포신이 폭발했을 때 죽을 수 있었던 병사들을 생각합니다. 침묵. 그리고 강태식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선고 부산지방법원 대법정. 피고인 강태식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법정은 숨을 죽였다.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유족의 오열이 터졌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국가안보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은폐 위에 세운 무기는 언젠가 내부를 향한다. 강태식은 고개를 숙였다. 도윤은 법정을 나서며 부산포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는 잔잔했다. 그는 박대령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도윤아,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게 미래를 만든다. 열흘은 끊었다. 하지만 그 열흘이 남긴 기록은 앞으로 수십 년을 바꿀 것이다. 부산포에 상륙한 것은 단지 K9 자주포만이 아니었다. 진실 또한 그날 상륙했다. 부산지방법원 300일 호법정. 오후 공판이 시작되자 방청석은 오전보다 더 붐볐다. 언론, 예비역 단체, 방산업계 관계자들까지 자리를 채웠다. 재판장 이수연 부장판사는 짧게 말했다. 검찰, 다음 증인을 신문하십시오. 문이 열리고 국방부 정책실장 정민규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사건 당시 K9 개량형 수출 협상총괄 책임자였다. 1. 수출 계약의 그림자 검사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증인은 열흘 뒤 예정된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식에 참석 예정이었습니까? 정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계약 규모는 약 3조 원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시험 사격 결과가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검찰은 내부 이메일을 화면에 띄웠다. 발신, 강태식 수신, 정책실장 외 제목, 시험 결과, 관리 내용, 계약 발표 전까지 불필요한 보고는 보류, 외부 유출 차단. 재판장이 물었다. 불필요한 보고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민규는 잠시 침묵했다. 내구도 관련 보고였습니다. 이 박정훈의 선택. 한도윤이 다시 증인석에 섰다. 검사는 물었다. 박정훈 대령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려 했다는 진술 사실입니까? 예, 6일째 국가안보실에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연결됐습니까? 거절됐습니다. 군 내부 절차를 따르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박대령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도윤아, 우리가 오늘 눈 감으면 10년 뒤 누가 책임지겠냐? 그래도 대령님, 조직이 있는데. 박대령은 낮게 말했다. 조직은 사람이 만든 거다. 사람이 침묵하면 조직도 침묵한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3. 미래의 후손들. 검찰은 도윤에게 물었다. 증인은 미래의 후손들이라는 표현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윤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박 대령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결함을 숨기면 전쟁이 나면 누가 타겠냐? 우리 아들 세대다. 법정이 고요해졌다. 우리는 당장 계약서에 서명하지만 후손들은 포신 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4. 반대신문 변호인이 일어섰다. 증인 한도윤, 당신은 박 대령과 개인적으로 가까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의 판단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도윤은 단호하게 답했다. 데이터는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압력 초과 7%가 폭발로 직결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까? 연속 사격 시 누적 피로도 계산 결과 1200발 이내 파손 확률 38%였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변호인은 말을 이었다. 38%는 가능성입니다. 확정이 아닙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전장에서 38%는 도박이 아닙니다. 사망률입니다. 5. 디지털 포렌식 다음 증인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김소연 수사관이었다. 그녀는 서버 복원 결과를 설명했다. 삭제된 안전보고서는 총 17페이지였습니다. 그중 12페이지가 복원되었습니다. 삭제 시각은 박정훈 대령 사망 9시간 전. 검사가 물었다. 삭제 후 수정된 보고서가 있습니까? 예, 위험 등급이 주의에서 관찰로 변경됐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 쪽을 바라봤다. 피고인, 이 변경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강태식은 처음으로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다. 나는 전쟁을 준비했다. 기술적 세부는 참모가 담당한다. 6. 창고의 진실검찰은 박 대령이 마지막으로 위치 신호가 잡힌 부산포 인근 군수창고 지도를 제시했다. 이에 탄도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총구 화약 잔여물, 피해자 손에서 미검출 탄두 각도, 자해 각도와 불일치 혈흔 패턴, 타격 후 이동 흔적 법의학 전문의가 말했다. 타인의 개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은 즉각 반박했다.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창구 CCTV 일부 복원 영상. 0시 58분 그림자 2개가 출입문을 통과한다. 한 명은 박정훈으로 추정. 다른 한 명은 신원 미상. 7. 강태식의 균열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인 박정훈 대령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 내용은 시험 결과를 두고 언쟁이 있었다. 그는 보고를 강행하겠다고 했습니까? 강태식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랬다. 법정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래서 피고인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조직을 생각하라고 했다. 8. 균열은 어디에, 도윤은 방청석 뒤편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다. 포신의 균열은 3.2cm였다. 그러나 조직의 균열은 훨씬 컸다. 부산포에 상륙한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계약서냐, 안전이냐, 명예냐, 책임이냐. 박정훈은 선택했다. 그리고 죽었다. 법정 시계가 오후 6시를 가리켰다. 재판장은 선고 기일을 공지했다.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계속한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법정을 돌아봤다. 그의 머릿속에는 박 대령의 목소리가 울렸다. 우리가 오늘 숨기면 후손이 갚는다. 부산포의 밤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조직의 심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대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선고를 앞둔 마지막 공판. 재판장은 피고인 강태식에 대한 직접 신문을 허가했다. 강태식은 군복 대신 짙은 회색 수의를 입고 증인석에 앉았다. 한때 수만 문의 포를 지휘하던 장군이었지만 지금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검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박정훈 대령이 사망하기 전 열흘 동안 피고인은 몇 차례 통화했습니까? 강태식은 잠시 계산하듯 눈을 감았다. 3번이다. 통화 내용은 시험 결과와 보고 문제였다. 그가 청와대 보고를 강행하겠다고 했습니까? 짧은 침묵. 그랬다. 그 열흘의 기록은 이미 법정 스크린에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1.1차 시험 중단 선언, 3.1차 내부 감사 요청 공문 발송, 5.1차 감사 요청 반려, 6.1차 국가안보실 연결 시도, 8.1차 부산포 인근 군수창고 출입 기록, 11차 사망. 모든 동선은 데이터로 복원되었다. 휴대전화 위치 신호, 차량 블랙박스,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박정훈은 도망치지 않았고 숨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공식 절차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 점이 오히려 위험했는지도 모른다. 검찰은 통화 녹취 복원본 일부를 공개했다. 완전한 녹취는 아니었지만 음성 분석을 통해 일부 문장이 복원됐다. 장군님, 이건 덮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낮은 남성 음성. 조직을 생각해라. 음성 감정 결과 두 번째 음성은 강태식과 87% 일치. 법정이 웅성이었다. 변호인은 불완전한 음성이라 반박했지만 재판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이어 검찰은 창고 내부 재현 영상을 틀었다. 탄두 궤적, 혈흔 비산 방향, 피해자의 자세를 3D로 재구성한 결과였다. 자살이라면 총구 화약 잔여물이 손에서 검출돼야 했지만 박정훈의 손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오른쪽 소매 안쪽에서 타인의 피부세포가 미량 발견됐다. DNA는 군 정보사 소속 하사 김모 씨와 일치했다. 김 하사는 사건 직후 해외 파병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수사 개시 후 귀국해 구속됐다. 그는 처음엔 침묵했지만 구속 12일째 되는 날 진술을 바꿨다. 위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겁만 주라고 했다. 총이 발사될 줄은 몰랐다. 지시자는 누구냐는 질문에 그는 끝내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통화 기록에는 사건 직전 강태식 비서실 번호와 3차례 통화가 남아있었다. 강태식은 그 대목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살인을 지시한 적 없다. 검사가 곧바로 되물었다. 그렇다면 왜 비서실이 현장 요원을 보냈습니까? 보고서를 막기 위해서였다. 군 기밀이 외부로 나가는 걸 막으려 했다. 그 기밀은 포신 균열 보고서였습니까? 강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조용히 말했다. 피고인은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참 뒤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렇다. 방청석의 공기가 바뀌었다.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의도적 차단 시도였다는 구조가 선명해졌다. 강태식은 계속 말했다. 그 계약이 무너지면 수천 명 일자리가 날아간다. 국가 신뢰가 무너진다. 나는 더 큰 피해를 막으려 했다. 검사는 차분히 반박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보고를 막았고 그 결과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견 가능했습니다. 법정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한도윤은 방청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열흘 전 박정훈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가 오늘 침묵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지겠냐. 그 열흘은 단순한 시간의 공백이 아니었다. 압박의 시간이었다. 감사 요청이 반려되고 보고가 차단되고 전화가 오고 회유가 오고 경고가 오던 시간. 박정훈의 휴대전화 문자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령님, 선을 넘지 마십시오. 발신자는 비공개 번호였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금융자료를 제출했다. 사건 전후 강태식의 친인척 명의 계좌로 방산협력업체에서 2억 4천만 원이 이체된 내역. 변호인은 정상 자문료라 주장했지만 계약서에는 자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업체는 포신부품 납품사였다. 포신균열 보고가 공식화되면 가장 큰 손실을 보는 회사였다. 재판장은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법정에 울렸다. 피고인,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열흘 동안 무엇을 막으려 했습니까? 강태식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법정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붕괴를. 무엇의 붕괴입니까? 신뢰. 검사는 곧장 받아쳤다. 그러나 신뢰는 진실 위에 세워집니다. 그 말에 강태식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해질 무렵 재판은 종결 단계에 들어섰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은 총 한 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고를 막기 위해 조직을 동원했고 그 결과 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은폐입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강조했다. 결함은 수정 가능했습니다. 의도적 살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정 가능성과 은폐의 정당성은 다른 문제였다. 재판장은 변론 종결을 선언했다. 선고는 다음 기일에 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윤은 끝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열흘의 공백은 이제 법의 판단으로 채워질 시간만 남았다. 부산포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 열흘 동안 일어난 선택들은 되돌릴 수 없었다. 포신의 균열은 용접으로 메울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침묵의 균열은 기록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기록은 이제 판결문이 되어 남게 될 것이다. 선고 당일 부산지방법원 대법정은 이른 아침부터 가득 찼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고 방청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단에 서서 결과를 기다렸다. 법정 안공기는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울 만큼 팽팽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며칠 새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한때 포병의 상징이라 불리던 장군은 이제 한 사건의 중심 피고인이었다. 재판장 이수연 부장판사가 입정하자 모두가 일어섰다. 피고인 강태식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짧은 침묵. 판결문은 길었다. 재판장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다. 피고인은 K9 개량형 자주포의 포신 균열 보고를 인지하고도 대규모 수출 계약 체결을 앞두고 해당 보고의 공식 상신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비서실을 통해 박정훈 대령에게 압박을 가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법정은 숨을 죽였다. 비록 직접적인 살해 의도가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시는 위험을 예견 가능하게 했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국가 안보는 은폐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군조직의 신뢰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하며 계약과 체면이 생명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잠시 판결문을 넘기던 손이 멈췄다. 피고인을 징역 무기형에 처한다. 순간 방청석에서 흐느낌이 터졌다.
박정훈 대령의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옆에 앉은 아들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다. 한도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긴 시간이 지나간 듯 했지만 실제로는 몇 초에 불과했다. 강태식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는 끝내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호송관들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잡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법정을 한번 둘러보았다. 시선은 잠시 도윤에게 머물렀다가 이내 바닥으로 떨어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며칠 뒤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냈다. K9 개량형 전량 재검사, 포신 설계 보완, 내부 고발, 보호 규정 강화. 형식적인 문장들이었지만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다. 박정훈 대령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장례식 날 군악대의 조용한 연주가 흐르는 가운데 도윤은 묘비 앞에 서 있었다. 묘비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졌다. 진실을 보고한 군인. 도윤은 꽃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대령님, 계약은 수정됐습니다. 보고도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부산포의 파도는 그날처럼 잔잔했다. 역사는 조용히 흘러가지만 선택은 흔적을 남긴다. 열흘. 그 열흘은 한 사람의 생을 끝냈지만 동시에 조직의 침묵을 깨뜨렸다. 도윤은 다시 연구소로 복귀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었다. 내부안전심의위원으로 임명됐다. 서류를 검토할 때마다 그는 포신 균열 사진을 떠올렸다. 3.2cm의 금. 작은 균열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선택이 숨어 있었다. 어느 날 신형 개량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데이터, 수치, 보안 설계, 내구 시험 결과. 이번에는 삭제된 로그도 보류된 보고도 없었다. 창밖으로 부산포의 바다가 보였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미래의 후손들, 이제는 당신들 차례가 아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질문은 남았다. 국가란 무엇인가? 조직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법정은 판결을 내렸고 기록은 남았다. 그리고 그 기록은 또 다른 선택 앞에 놓일 누군가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부산포에 상륙했던 것은 단지 무기가 아니었다. 진실이었다.